네, 중개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 중에 고용인과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121페이지 21번부터 이어갑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개업을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아직 개설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업 할 수가 없습니다. 2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서울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2개 분사무소 개설할 수 있나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분사무소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부산 진구 내에 2개 분사무소 둘 수가 없는 거죠. 틀렸고요. 3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수료 대상이다. 그렇죠?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한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고요. 4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A건설회사로부터 100세대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 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없나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이라면 그 범위에 관계없이 다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이든 아니든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자 수에 미달하는 미분양분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은 다 분양 대행할 수 있는 거죠. 5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필하여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단순한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업무 정도까지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 업무만큼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업무 범위를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찾는데요. 1항 서울시 성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중개 의뢰인 A로부터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임야 매각을 의뢰받고 거래계약을 체결시켜 주었다.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고요. 업무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도 경기도에 소재한 임야를 중개할 수 있는 거죠. 2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을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를 분양대행했다. 상업용 건축물이거나 주택이기만 하면 분양신고의 대상이든 아니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다 분양대행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3항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병은 중개사무소 내에서 중개업 외에 부동산 컨설팅업을 겸하고 있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겸업 제한 규정이 없죠. 또 중개사무소를 꼭 중개업을 영위하는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하면서
부동산 컨설팅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정은 의뢰인 A로부터 주택을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하여, 자, 정보망을 통했다고 했습니다. 정보망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매도 의뢰인 B의 주택을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시켰다.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는 물건도 중개가 가능하니까요. 5항,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하계동에 살고 있는 의뢰인 A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그의 소유 빌딩의 매각을 의뢰받고 이를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시켰다. 이건 업무지역 범위 위반한 거죠. 업무지역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중개사무소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의 지문처럼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했었다는 조건이 없다면 업무지역 범위 위반하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2항에 부동산 임대업은 공인중개사법 14조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해준 업무가 아닙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요, 임대 관리 등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뿐이지 부동산 임대업 자체는 14조가 법인에게 허용하지 않은 업무인 거죠.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1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업무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꼭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능하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대리는커녕 단순한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조차도 할 수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입니다. 3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겸업이 허용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4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할 수 없다. 역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겸업이 허용되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부동산 컨설팅할 수 있고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 대행도 할 수가 있는 거죠. 5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문구점 영위할 수 있어요? 없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가 1항을 통해 허용해 준 업무만 할 수가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분양 대행 업무 할 수 있나요? 분양 대행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만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기억 안 됩니다. 니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컨설팅은 중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의 요율이나 한도에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죠. 디귿 틀렸고요. 리을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을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건축주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갑의 승낙서, 먼저 터잡고 중개업을 하고 있던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개설 등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소는 공동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니은을 빼고는 다 틀렸으니까 XO, XX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라고 했습니다. 외,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항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가 분사무소가 이전된 경우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분사무소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분사무소와 관련한 본법상의 행정 업무 처리는 모두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한다는 거 묶어서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도, 이전 신고도, 심지어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까지도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항이 정답입니다. 27번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 유일한 예외가 13조 3항인데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13조 3항이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13조 6항에 따르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구성 원수의 제한도 없이 사무소는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4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만 하는 거죠. 물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또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인 경우에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사무소 등록증도 포함된다. 등록증 원본은 이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고요.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될 서류는 따로 세 가지가 있죠. 등록신청 서류, 등록대장,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가 그것이었습니다. 2항 중개사무소 이전은 관할 내외를 불문하고 서류 송부 절차가 수반된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서류를 송부할 게 없겠죠. 등록관청은 변동이 없으니까요. 3항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 이전 신고서 외에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첨부해야 되는 구비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되는 거죠. 3항이 정답입니다. 4항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한다? 아니죠. 분사무소는 이전 신고조차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하기 때문에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서류 송부해야 될 것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5항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을 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3항 지문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까? 분사무소는 설치신고도 인장등록도 이전신고도 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행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30번 서울특별시 송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강원도 원주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항 지문을 보시면 원주시 분사무소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합니까? 지금 이 사례 문제에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하죠? 송동구청장에게 가서 해야 됩니다. 송동구에 주된 사무소가 속해 있으니까요. 그러면 송동구청장은 원주시장과 단원구청장에게 각각 분사무소가 이전된 사실을 통보해 주게 되는 것이죠.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3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고요. 그러므로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두 가지인데 지금 이 지문에서 언급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중개 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폐업 신고하였을 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 들어가는 경우라면 실무교육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에 2회 이상 받았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속할 뿐이지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닌 겁니다. 5항,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도 있는 거죠.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32번, 갑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을 보시면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성동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 시에는 수수료 부담하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성동구청장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동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2항 지문을 보시면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게시해야 된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게시 의무가 없죠. 공인중개사법 1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사항은 4가지죠.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단 분사무소라면 설치신고 확인서가 게시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자의 자격증 원본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게시해야 되지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어서 못 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시도조례가 정한 중개보수와 실비를 계산하는 요율 및 한도액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게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4항 지문을 보시면 관할 외의 지역으로 분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시 접수한 서류 일체를 이전 후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다. 분사무소는 애초에 설치 신고부터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행하기 때문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행정기관 간에 송부할 서류가 없게 되는 겁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중개업의 공동사용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공동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공동고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그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질 겁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 둘 수 있나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일 때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임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3조 2항이 금지하고 있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항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까? 특수법인이라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었죠. 4항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분사무소는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모두 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종별 제한 없이 구성 원수 제한조차도 없이 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3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요. 2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이미 틀렸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내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지요. 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그 법인이 이미 분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 시군구 내에는 추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게 될 겁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서울시 동작구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강원도 원주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해당 분사무소의 책임자 갑과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있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틀린 것이 몇 개인가? 기억,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갑과 을은 모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갑은 그렇지만요. 을은 그냥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으면 되죠. 기억 틀렸고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갑과 을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및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갑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제출해야 되지만 을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의무는 없고요. 자격증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제출 의무 없습니다.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원주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 추가 시마다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구비서류 중에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리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원주시장은 설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동작구청장에게 설치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주객이 전도되었네요. 원주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동작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주사무소가 동작구청에 있으니까요. 리을 틀렸고요. 미음 원주시 분사무소를 속초시로 이전한 경우 신고를 받은 동작구청장은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하고 지체 없이
원주시장 및 속초시장에게 이전 사실 통보합니다. 미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이 틀려서 3개가 틀렸네요. 사망이 정답입니다. 39번 중개사무소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2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가질 수가 있으니 틀린 지문이죠. 2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아니요.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3항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사무소에 관한 규제가 폐지되어 무허가 건물에도 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에 사무소를 확보했어야 됩니다. 그때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13조 6항 조문의 문장 그대로입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사무소 설치하는 것 무방합니까? 금지가 되죠.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할 것이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게 됩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40번 서울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A는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의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가 개발되자 그 부근에 임시 창고를 빌려서 개조하여 분양권자를 상대로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A의 행위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로 보아 부동산 거래 정보 활성화에 따르는 정당한 중개 활동에 해당한다? 아니죠. 지금 이중 사무소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2항 A는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죠.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었다면 등록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그러나 이중 사무소 설치나 임시 중개설물 설치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혹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옳은 겁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3항 A의 행위는 업무 지역을 위반한 행위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A는 정체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업무 지역 범위 위반의 혐의는 없는 겁니다. 4항 A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 A는 단순히 업무 이중 사무소 설치를 한 것에 불과하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할 뿐이겠죠. 5항 A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면 그럴 일이 없죠.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뿐이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였어야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 살펴보고 계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